사막 한가운데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성공했습니다. 뜨거운 모래폭풍 속에서 도시 철도가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를 성공시킨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사막의 열기와 모래 속에서 탄생한 기적 같은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필인 보몽이에요. 저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토목공학 엔지니어로 30년 넘게 일해왔어요. 저는 알프스의 다리를 짓고 영국 해협 아래에 터널을 만들고 유럽 전역에 고층 건물을 세웠어요. 하지만 오늘 파리 사무실에 앉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계획을 바라보면서 저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충격과 혼란을 느꼈어요. 제 책상에 펼쳐진 서류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야심찬 지하철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어요. 6개의 노선, 85개의 역을 가진 지하철이 정기적으로 화씨 120도 이상 올라가는 사막 한가운데에 지어질 예정이에요. 사우디 정부는 그들의 수도를 변화시키고 싶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팀을 구성했어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링 팀의 할당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어봤어요. 한국의 제안에 따르면 그들은 예상 시간의 절반 만에 자신들의 부분을 완성할 계획이에요. 그들의 주장을 읽으면서 제 눈썹 사이에 작은 주름이 생겼어요. 불가능해.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유럽 엔지니어링은 항상 글로벌 표준을 정해왔어요. 우리의 기술은 수세기에 걸쳐 정제되어 왔어요. 어떻게 한국 팀이 모래 폭풍이 며칠 동안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가혹한 산악 환경에서 그런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까요? 과장일 수밖에 없어요. 2주 후 리야드의 건조한 열기가 제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벽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제가 선택한 가벼운 옷에도 불구하고 즉시 땀이 피부에 맺혔어요. 프로젝트 본부에서 저는 다른 국제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독일 출신의 하인츠 슈타인은 얼굴에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 프랑스 동료인 르네 피에르는 양쪽 뺨에 관례적인 키스로 저를 맞이했어요. 우리 프로젝트 부분을 감독하는 프랑스 임원인 장클로드 베르나르는 저에게 악수를 건넸어요. 그의 눈은 그가 저에게 유럽 엔지니어링의 명성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만났어요. 한국팀 리더인 한태성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어요. 아마도 30대였을 거예요. 보몽 씨, 리야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제 의심이 더 강해졌어요. 그는 너무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사막은 실험적인 방법을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유럽 기술은 수세기에 걸쳐 입증되어 왔어요. 이 한국팀이 제가 모르는 것을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 계획을 다시 검토했어요. 그들의 방법은 거의 환상적으로 보였어요. 열을 반사하는 특수 코팅, 콘크리트에 내장된 냉각 시스템, AI 제어 보링 머신. 이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는 인상적으로 들리지만 저는 이 사업에 충분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야심찬 제안과 실용적인 현실 사이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창문 밖으로 고대 건축물과 초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혼합된 아래의 광활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제 경력 내내 저는 항상 전문가였고 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이 용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직면하면서 저는 제 확신이 제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 우리는 건설 현장을 방문해요. 내일 저는 이 한국 혁신이 실제인지 아니면 그저 약속인지 볼 거예요. 저는 커튼을 닫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사막 바람이 제 창문 밖에서 울부짖었어요. 아침이 되자 눈부신 햇빛이 제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는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고 저는 야심찬 한국 계획 뒤에 있는 현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리야드 외곽을 향해 출발했어요. 짙은 색의 창문을 통해 저는 풍경이 현대적인 건물에서 열린 사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바깥의 열기는 이미 섭씨 38도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아직 오전 9시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먼저 유럽 구역을 방문한 다음 한국 구역을 방문할 겁니다. 장클로드가 앞좌석에서 발표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는 분명히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이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유럽 건설 현장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꾸준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다듬어진 기술을 따라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신뢰할 수 있고 입증되었고 예측 가능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한국 구역으로 향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앞 유리를 통해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어요. 여기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현장이 어떻게든 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유럽 현장에는 전통적인 장비가 있었던 반면 한국 구역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계들이 있었어요. 세련되고 소형이며 분명히 사막 조건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것들이었어요. 작업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가장 놀랍게도 상당한 진전이 이미 눈에 보였어요. 계획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던 터널 입구가 이제 제 눈앞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태성이 3D 모델을 보여주는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우쭐함을 보이지 않고 그저 조용한 자신감을 보이며 그들의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FSLM 고속 세그먼트 발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태블릿에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기후가 통제된 공장에서 다리 세그먼트를 미리 제작한 다음 여기로 운송하여 설치합니다. 제 옆에서 하인츠가 크게 비웃었어요. 그는 그런 열기에서 부어진 콘크리트는 몇 달 안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태성은 기분이 상한 것 같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우리를 완성된 구역으로 안내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초대했어요. 그는 태양 열의 대부분을 반사하는 특수 코팅과 경화 중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내부 냉각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증거는 바로 제 앞에 있었어요. 균열 없이 완벽히 마무리가 진행 중이었어요. 르네는 모래폭풍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그들의 센서가 계속해서 고장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다시 한번 태성은 말이 아닌 증거로 대응하며 자체 청소 메커니즘이 있는 이중보호 시스템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2주 전에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큰 모래폭풍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설명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도전받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사소한 개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건설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하이라이트는 그들의 터널 보링 머신이 어려운 지형의 한 구간을 뚫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을 때였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그들이 하루 만에 42m를 발굴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세계 기록이었어요. 장클로드는 숨을 죽이며 불가능해라고 속삭였지만 우리 모두는 진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주 후반 거대한 모래폭풍이 경고 없이 리야드에 내려앉았어요. 하늘은 기괴한 주황색으로 변했다가 모래가 공기를 가득 채우면서 짙은 갈색으로 변했어요. 프로젝트 본부의 안전한 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건설 현장의 라이브 카메라를 지켜봤어요. 예상대로 유럽 구역은 표준 안전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어요. 하지만 한국 구역은 멈추지 않았어요. 모니터에 소용돌이치는 모래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특별히 설계된 장비가 계속 작동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고급 보호 장비를 착용한 작업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들의 가시성과 호흡은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장비는 모래 침투를 방지하는 혁신적인 방패와 필터로 보호되어 있었어요. 3일 동안 폭풍이 계속되었어요. 3일 동안 유럽 구역은 계속 폐쇄되었어요. 3일 동안 한국 팀은 계속 작업했어요. 마침내 하늘이 맑아지자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유럽 구역은 정리하는데 며칠이 필요했어요. 장비에서 모래를 제거해야 했고 부분적으로 완성된 작업은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완전히 다시 해야 했어요. 한국 구역은 거의 속도를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일정보다 일주일이나 앞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제 호텔방에서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차 한 잔을 들고 있는 제 손이 약간 떨렸어요. 엔지니어링 우수성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었어요. 저는 유럽 방식이 우수하다고 믿으며 전체 경력을 보냈어요. 이제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 팀이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파시르 왕자가 점검을 위해 온다는 소식이 본부 전체에 퍼졌어요. 그는 사우디 왕실의 일원이자 전체 메트로 프로젝트의 주요 후원자였어요. 모두가 긴장하며 프레젠테이션과 진행 보고서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모든 구역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일정과 품질 지표를 비교하며 늦은 밤까지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 구역은 제가 리야드에 오기 전에는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을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전혀 없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유럽 구역들이 정확히 예산에 맞춰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예산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파시르 왕자의 방문 당일 아침 프로젝트 본부가 변모했어요. 깔끔한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모든 입구에 서 있었어요. 평소의 캐주얼한 분위기는 격식 있고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파시르 왕자는 고문단을 대동하고 도착했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어요. 아마도 40대 초반으로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지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단한 소개 후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주요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유럽 대표들이 먼저 발표했어요. 장클로드는 자랑스럽게 우리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며 입증된 방법론과 품질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했어요. 우리 구역들은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더 빠르지도 더 느리지도 않게요. 그리고 태성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가 큰 화면에 한국의 진행 보고서를 표시하자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들의 구역은 일정보다 88% 앞서 있었어요. 건설 비용은 예산보다 23% 적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안전사고는 여전히 제로였어요. 저는 파시르 왕자의 표정이 관심에서 진정한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의 눈썹이 올라가고 그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주변에 있는 고문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분명히 감명을 받은 것 같았어요. 태성은 차분한 자신감으로 그들의 통합된 접근 방식을 설명했어요. 그는 AI 최적화 일정, 사전 제작된 구성 요소, 그리고 사막에 특화된 장비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는 냉각 시스템과 보호 장비로 가능해진 24시간 운영의 타임랩스 비디오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성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사막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작동하도록 방법을 설계했어요. 이 진술의 단순함과 지혜가 물리적인 힘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우리 유럽인들이 사막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한국 팀은 적응했어요. 파시르 왕자는 우리 유럽 전문가들에게 돌아섰고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하인츠는 방어적으로 팔짱을 끼고 얼굴이 상기되었어요. 그는 그들이 지름길을 택하고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그들의 작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침묵을 지켰어요. 저는 한국의 작업을 여러 번 직접 검사했어요. 품질은 단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벽했어요. 그들의 혁신은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환경에서의 건설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재구상하는 것이었어요. 파시르 왕자는 제 망설임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그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어요. 보몽 씨, 당신의 생각은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방은 갑자기 덥고 공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장클로드는 유럽의 입장에 충성을 기대하는 듯한 시선을 저에게 보냈어요. 태성은 표정에 아무런 압박감 없이 차분한 호기심으로 저를 지켜봤어요. 그 순간 저는 전문적인 자부심과 정직한 평가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했어요.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변호하는 것과 제 눈으로 목격한 것을 인정하는 것 사이에서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의 방법은 제 30년 경력에서 본 적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작업을 철저히 검사했고 결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환경에 적응했어요. 방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장클로드의 얼굴은 충격과 배신감을 보였어요. 하인츠와 르네는 제가 일종의 전문적인 반역을 저지른 것처럼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파시르 왕자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승인하는 듯했어요. 그렇다면 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발표했고 즉시 방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한국팀의 구역을 확장하고 그들의 방법을 프로젝트의 더 많은 부분에 구현할 것입니다. 회의는 곧 끝났고 우리가 회의실을 나갈 때 장클로드는 저를 한쪽으로 끌어당겼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는 저를 유럽 엔지니어링을 약화시켰다고 비난하며 우리가 수세기 동안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해왔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저는 그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차분함을 느끼며 그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저항적이 된 정확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제 호텔방에서 저는 창가에 서서 리야드의 불빛이 사막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엔지니어링 우수성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시 쓰여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의 작업을 통해 구축된 제 전문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아래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저는 불확실성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의 확신이 도전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막이 가르쳐줄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일 것이에요. 파시르 왕자의 결정 이후 몇 주 동안 프로젝트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팀의 구역은 하룻밤 사이에 3배로 확장되었고
유럽 팀들은 한국 방식을 채택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본부의 분위기는 원망, 호기심, 그리고 마지못한 감탄이 섞인 채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유럽과 한국 팀 사이의 다리 역할이었죠. 한국의 혁신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후 저는 이제 유럽 동료들이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쉬운 위치는 아니었어요. 일부 동료들은 마치 제가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이 개인적인 배신인 것처럼 복도에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특히 더운 어느 오후 저는 하인츠가 예전에 그의 구역이었던 곳에 설치되고 있는 한국 냉각 시스템을 좌절감을 느끼며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은 열기와 짜증으로 붉어져 있었고 클립보드를 너무 꽉 쥐고 있어서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독일 엔지니어는 항상 그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이제 낯선 사람들이 그의 신중하게 계획된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는 제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중얼거렸어요. 왜 이 모든 기술로 간단한 콘크리트 타설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논쟁하는 대신 저는 장비에 표시된 디지털 온도 측정 값을 가리켰어요. 콘크리트 코어는 외부 온도가 110도가 훨씬 넘는데도 정확히 화씨 77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콘크리트가 이 열기에서 너무 빨리 굳을 거예요.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구조물이 몇 년 후에 실패하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보지 못할 미세 균열이 생길 거예요. 그들은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시해온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츠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클립보드를 쥐는 힘이 약간 느슨해지는 것을 알아챘어요. 때로는 증거를 보는 것이 어떤 논쟁보다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점차적으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르네는 한국 방식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이 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프랑스 엔지니어는 태성의 팀과 직접 일하며 터널 보링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을 배우기 위해 자원했어요. 그의 타고난 호기심이 전문적인 자부심을 극복했고 곧 그는 누구든 들으려는 사람에게 한국 기술을 흥분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장클로드는 가장 오래 저항했어요. 저는 종종 그가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행 보고서를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전체 경력은 유럽 엔지니어링 전통 위에 세워졌고 이러한 변화들은 그의 정체성 자체에 도전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일정이 가속화되고 비용 예측이 매주 개선됨에 따라 그조차도 결과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어느 저녁 제가 이제는 조용해진 본부에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때 태성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열린 마음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의 가정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는 씁쓸한 미소와 함께 차를 받았고 따뜻한 컵이 제 손에 위안을 주었어요. 그는 한국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유럽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수세대 동안 우리의 방법을 연구했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산악 지형, 태풍, 제한된 공간과 같은 도전들에 직면했고 이것들이 그들을 혁신하도록 강요했어요. 효과가 있는 것을 가져와서 새로운 도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혁신들이 사막에 완벽하게 맞네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어려운 조건에 적응하는 데 익숙하니까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수십 년 전의 저를 이 직업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엔지니어링에 대한 흥분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몇 주 동안 느꼈던 것보다 더 가벼운 기분이 들었어요. 사막의 공기는 밤이 되면서 시원해졌고 별들은 리아드 위의 맑은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제 전문적인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슬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신 저는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흥분이었죠.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호텔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기이한 주황색 빛에 잠에서 깼어요. 커튼을 열자 저는 그 광경에 숨을 들이켰어요. 하늘은 이상한 탄 주황색으로 변했고 공기는 두꺼워 보였어요. 멀리서 거대한 모래와 먼지 벽이 하늘로 거의 1마일 높이까지 솟아올라 느린 쓰나미처럼 도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전화기가 비상경보로 울렸어요. 가장 심각한 유형의 모래 폭풍이 리아드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기상 서비스에 따르면 50년 만에 최악의 폭풍이었어요. 몇 분 안에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장클로드였는데 모든 직원에게 즉시 건설 현장을 대피하라고 명령하면서 긴장되어 있었어요. 제가 프로젝트 본부에 도착할 때쯤 지평선을 삼키는 것 같은 무서운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작전실은 혼란스러웠고 팀 리더들은 전화와 무전기의 소리를 지르며 모든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노력하고 있었어요. 태성은 중앙에 차분하게 서서
침착하게 그의 팀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3일 동안 폭풍은 계속 몰아쳤어요. 우리는 본부에 남아 간이 침대에서 자고 비상식량으로 연명했어요. 폭풍이 마침내 지나가자 피해 평가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다양한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검사팀에 합류했어요. 유럽 구역의 장면은 참혹했어요. 장비는 모래에 반쯤 묻혀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완성된 구조물은 모래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한 침식의 징후를 보였어요. 현장 관리자들의 얼굴은 후퇴를 계산하면서 충격과 절망을 반영했어요. 몇 주간의 작업이 파괴되고 수백만의 장비가 손상되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한국 구역을 방문했어요. 완전히 무사하지는 않았지만 차이는 놀라웠어요. 극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그들의 장비는 대부분의 모래, 침투를 방지한 특수실과 필터를 갖추고 있었어요. 건설 중인 구조물은 폭풍의 분노에 대부분 견뎌낸 보호 재료로 덮여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이미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특수 장비로 모래를 치우는 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일 다시 운영될 거예요. 그의 팀은 분명히 잘 연습된 복구 계획을 따라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구역의 피해를 조사하며 아침을 보낸 장클로드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그의 얼굴의 주름은 며칠 전보다 더 깊어 보였어요. 제가 그를 알게 된 이래 처음으로 그는 패배를 인정했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의 팀이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의 방법을 교육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기술적 지원에 대한 요청 이상이었어요. 유럽팀이 그들의 접근 방식이 이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태성은 망설이거나 우쭐대지 않았어요. 그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팀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반응은 승리가 아니라 전문적인 예의와 진정한 협력 의지만을 보여주었어요. 이어진 것은 전례 없는 협력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유럽인들과 함께 일하며 지식과 기술을 공유했어요. 저는 태성의 팀이 이 환경에서 명백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월함을 암시하지 않고 인내와 존중으로 가르치는 것을 점점 더 감탄하며 지켜봤어요. 어느 오후 저는 르네와 하인츠가 사막 조건에 맞게 장비를 수정하면서 한국 엔지니어 그룹과 실제로 웃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국가적 자부심과 전문적 질투의 장벽은 사라지고 공유된 목적으로 대체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성공을 우리에게 과시할 수도 있었어요. 대신 그들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 전체에서 함께 일하는 혼합팀을 지켜봤어요. 아마도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이었을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진정한 우수성은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에 관계없이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리야드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오늘은 그 기념일이고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광활한 건설 현장을 내려다보는 전망대에 서서 우리가 함께 이룬 것에 경탄하고 있어요. 세련된 메트로 노선이 은색 리본처럼 사막 풍경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역 구조물들이 모래에서 솟아오르고 그 디자인은 현대적 효율성과 전통적인 아라비아 건축 요소를 혼합하고 있어요. 작업자들은 더 이상 국가별 팀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결합된 힘으로 통합되어 현장 사이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프로젝트는 이제 일정보다 8개월 앞서 있고 예산보다 상당히 적게 사용하고 있어요.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어요. 파시르 왕자가 난간에서 저와 합류했고 그가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왕족은 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자가 되었고 왕국의 쇼케이스 프로젝트가 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건설 소리 위로 울려 퍼졌어요. 이 규모의 메트로 시스템을 이 환경에서 이 기간 내에 완성한다는 것이요. 이 프로젝트는 리야드의 교통만 바꾼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협력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모래폭풍의 위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일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유럽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이 결합되어 어느 쪽도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더 큰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날 오후 프로젝트의 진행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중앙역 건설 현장 근처에 큰 텐트가 세워졌고 바깥의 사막 열기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온도로 냉각되었어요. 모든 국가의 엔지니어와 작업자들이 함께 모였고 초기 날들의 분열은 오래전에 잊혀졌어요. 한때 변화에 가장 저항적이었던 장클로드가 건배를 제안하기 위해 일어섰어요. 지난 1년은 그를 변화시켰어요. 경직된 방어적 태도는 사라지고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개방성으로 대체되었어요. 그의 말에는 그가 한때 느꼈던 원망의 흔적이 없었고
우리가 공유한 여정에 대한 진정한 감사만 있었어요. 태성은 따뜻함으로 응답했고 그의 평소 태도는 유럽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부드러워졌어요. 이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잔을 들며 말했어요. 박수가 텐트를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제 동료들의 얼굴을 둘러봤어요. 유럽인, 한국인, 사우디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많은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는 경쟁자로 시작했고 마지못해 협력자가 되었으며 가족과 같은 무언가로 변했어요. 축하는 저녁까지 계속되었어요. 텐트를 가로질러 매달린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한때 방법을 놓고 논쟁했던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농담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막의 태양이 떠오르는 메트로 시스템 위로 지면서 하늘을 찬란한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저는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리야드 메트로는 사람들이 이 성장하는 도시를 통과하는 방식만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의 엔지니어들이 불가능한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한국의 혁신, 유럽의 전통, 그리고 사우디의 비전이 결합되어 어느 쪽도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더 큰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재형성할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시대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건설할지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러 변화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국이 만들어낼 미래 혁신의 순간들을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한국의 미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